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비태믹 계면연구실의 석사과정 류준일입니다. 저는 오늘 액정 내 증기의 흡수와 그렇게 흡수된 증기로 인한 마랑곤 유동의 형성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랑곤 효과란 액적 계면에서 표면 장력 차이로 인해 내부에 유동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랑곤 효과는 대표적으로 계면 활성제, 온도 차이, 용질을 이용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면 활성제의 경우 액정 내부에 남아 액적을 오염시킬 수 있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액정 내부의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발성이 강한 휘발성 용액을 이용해 액정 내에 남지도 않고 액정 내의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질성 마랑곤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기형 용질성 마랑곤 효과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중심에 액적을 떨어뜨린 후 안에 잉크를 떨어뜨립니다. 그 후 아세톤 용액이 담긴 오세간을 다음과 같이 가까이 하게 되면 오세간 팁에서 증발한 아세톤 증기가 액적 계면에 닿아 표면 장력 차이를 만들게 되고 다음과 같은 유동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를 증기로 인해 내부의 마랑곤이 유동을 형성하는 증기형 용질성 마랑곤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기형 용질성 마랑곤 효과는 다음 결과를 살펴보시면 휘발성 용액의 종류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한 의문점을 가졌는데요. 이전에 증기형 용질성 마랑곤 효과를 공부한 다양한 논문들에서 모두 물에 잘 녹는 휘발성 용액들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증기형 용질성 마랑곤 효과의 원리를 설명한 논문을 살펴보면 증기 소스에서 증발한 증기가 액적의 계면에 흡수되어 다음과 같은 유동을 형성하게 되고, 증기 소스가 사라진 이후 이렇게 흡수된 증기가 오히려 증발하면서 내부에 또 다른 유동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의 양에 따라 내부의 유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 용액의 용해도와 증기압에 따라 내부에 흡수되는 증기의 양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유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입자 양성 요속계 기법을 이용해 관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흡수된 증기가 증기형 용질성 마랑곤 유동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 기존 논문에서처럼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 검증해 보았습니다. 실험 셋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액적을 다음과 같이 떨어뜨린 후 내부의 유동을 형성하기 위해 휘발성 용액이 담긴 테플론 튜브를 위에 설치했습니다. 이때 휘발성 용액의 메니스커스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린지 펌프를 이용해 일정한 유속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내부의 유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자 영상 유속계 셋업을 사용하였고요. 실험에 사용된 휘발성 용액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증기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용해도가 다 같은 다이옥세인, 에탄올, 아세톤을 사용하였고요. 용해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증기압이 25kPa로 유사한 아세톤, 메틸아세테이트, 메틸 터키부티레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액적 내 흡수된 증기의 양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에 따른 액적의 부피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떨어뜨린 액적의 반지름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기 때문에 액적의 높이 변화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데요. 증기를 노출시키지 않은 경우에 비해 증기를 노출시킨 경우 증기가 액정 내에 흡수되면서 부피의 변화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틸 터치 메틸의 경우 용해도가 매우 낮아 물속에 거의 녹지도 않고 액정 내에 형성되는 유동으로 인해 컨벡션 효과가 일어나 오히려 높이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부피 계산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저희가 떨어뜨린 액적의 반지름이 1.5mm로 일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액적을 스피리컬 캡으로 가정해 높이만을 측정해 다음과 같이 부피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증기를 노출시킨 경우와 노출시키지 않은 경우에 액적의 부피를 비교해 액적 내에 흡수된 증기의 양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때 액적 내에 흡수된 증기의 부피를 VD, 액적의 부피를 V로 정의해 액적 내에 흡수된 증기의 부피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가 실제로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가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론 모델을 세워 보았는데요. 헨리의 법칙에 따르면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의 mass concentratio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전 논문에 따르면 헬리스 컨스턴트와 몰랄 매스의 곱은 솔루빌리티와 베이퍼 프레셔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P-바는 액적 주변에 분포한 증기의 평균 부분합 값입니다. 이 증기의 부분합은 달튼스 로에 따라 증기의 몰 프랙션 값에 비례하게 되고, 이 몰 프랙션은 디퓨전 이퀘이션에 따라 소스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분합 역시 소스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게 되는데요. TPS는 소스에서의 증기의 부분합으로 라울스 로에 따라 휘발성 용액의 증기압과 같습니다. 이 값을 액적의 표면적을 따라 적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평균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 적분값을 파이세타라고 정의하면 액적 내에 흡수된 증기의 매스 컨센트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휘발성 용액의 밀도로 나누게 되면 액적 내에 흡수된 증기의 볼륨 프랙션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실험값과 비교해보면 로그로그 플롯에서 리니어하게 피팅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측정한 부피의 변화가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의 양이 맞으며 실제로 액정 내에 증기가 흡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흡수된 증기가 어떤 내부 유동을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액적 위에 소스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축대칭 형태의 서큘레이팅 플로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스를 제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믹싱 플로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내부의 유동을 이렇게 두 리점으로 나눠 각각의 유동에 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축 대칭의 서큘레이팅 플로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서큘레이팅 플로우의 경우 소스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유동이 사라지지 않고 유동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소스를 노출시킨 시간에 따른 평균 유동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용해도가 높은 다이옥세인, 에탄올, 아세톤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의 속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해도가 낮은 메틸 아세테이트, 메틸 털추 뷰틸 에테르의 경우 시간의 지남에 따라 평균 유동 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용해도가 낮은 경우 처음부터 최대의 유동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이퍼 프레셔가 높은 아세톤, 메틸 아세테이트, 메틸 털추 뷰틸 에테르가 베이퍼 프레셔가 낮은 에탄올 다이옥세인에 비해 훨씬 최대 유동 속도가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떨어뜨린 액적의 반지름이 높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러브리케이션 어프로치메이션에 따라 스테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때의 수평 방향 성분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레셔 텀은 액적 계면에서의 퍼터베이션으로 인한 프레셔 텀으로 증기에 노출되어도 표면 장량의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퍼터베이션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프레셔 텀을 무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평 성분의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이를 이론 속도식인 VTH라 정의하고 표면 장력의 차이를 정의해보면 액적 주변의 증기 분포의 컨센트레이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 표면 장력 차이이기 때문에 이때 표면 장력 차이와 컨센트레이션 차이를 리니어하게 피팅해주는 알파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이때 액적 주변의 증기의 컨센트레이션 차이는 디퓨전 이퀘이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실험값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리니어하게 피팅되므로 실제로 액적 주변에 분포한 증기의 컨센트레이션 차이로 인해 내부의 서큘레이팅 플로우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형태의 믹싱 플로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믹싱 플로우의 경우 소스를 제거한 이후 시간에 따른 불규칙적인 유동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스를 제거한 이후 시간에 따른 유동의 지속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용해도가 높고 증기압이 낮은 다이옥세인과 에탄올의 경우가 증기압이 높고 용해도가 낮은 다른 용액들에 비해 유동의 지속 시간이 훨씬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의 양이 유동의 지속 시간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믹싱 플로우의 유동 지속 시간이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의 증발 시간과 같다고 예상해 유동의 최대 지속 시간을 액정 내에 흡수될 수 있는 증기의 양을 evaporation mass flux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때 evaporation mass flux는 저희가 떨어뜨린 액적이 매우 플랫한 편이기 때문에 컨택트 앵글이 매우 작으며 휘발성 용액의 증기압이 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휘발성 용액이 증발하는 동안 물이 거의 증발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기 중에 휘발성 용액의 증기가 거의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H는 0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 CV는 액적 계면에서의 증기 컨센트레이션으로 라우플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유동 지속 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다음과 같이 실험값과 비교해보면 리니어하게 피팅되므로 실제로 믹싱 플로우는 액정 내에 흡수된 증기가 증발하면서 생기는 유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어느 정도 오더 차이는 저희가 공기 중에 휘발성 용액의 증기가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증기가 어느 정도 분포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라고 보여집니다. 이 식을 살펴보시면 믹싱 플로우의 유동 지속 시간은 솔로빌리티에 비례하고 베이퍼 프레셔에 반비례해 실제로 헬리스 컨스턴트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휘발성 용액의 용해도와 증기압에 따라 액정 내 증기가 얼마나 흡수되는지 정의했습니다. 또한 그 증기가 흡수되고 증발되면서 액정 내부의 증기형 용질성 마랑고니 유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론적 모델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추후에 저희는 저희의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플로우 리즘과 휘발성 용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축대층의 서큘레이팅 플로우의 경우 정확한 컨트롤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데 베이퍼 프레셔가 높고 솔러빌리티가 낮은 휘발성 용액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형태의 믹싱 플로우의 경우 액정 내부의 혼합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베이퍼 프레셔가 낮고 솔러빌리티가 높은 용액의 경우가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